한국은 절대 못해요. 세계 4강이 독점하던 기술. 그 누구도 한국의 도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년 후 일본의 권위 있는 기술자가 한국 땅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본 건 320톤의 거대한 심장이 고요히 회전하며 전 세계 최고 효율을 뽑아내는 충격의 광경. 이 영상은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품 하나에 목숨 걸었던 아버지의 꿈, 신뢰를 배신당한 기술자의 분노,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하나로 모아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심장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케다 사토루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40년간 가스터빈 개발에 몸담았죠. 지금은 은퇴해서 일본 전역을 돌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쿄 시부야의 한 호텔에서 에너지 산업 관련 강연회가 있었어요. 제목은 아시아 가스터빈 시장의 미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일본 기업 관계자들이었죠. 여러분,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연을 시작하며 제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딱 네 나라입니다. 우리 일본의 미쓰비시 파워,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독일의 지멘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안살도가 전부죠. 가스터빈은 발전소의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PPT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4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가스터빈의 복잡함, 1680도라는 초고온을 견뎌내는 기술의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했죠. 특히 한국이 요즘 가스터빈 국산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을 멈추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2차 대전 때 제트 엔진을 만들어보지 않은 나라가 가스터빈을 개발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죠. 청중들에게서 작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두산중공업이 우리와 기술 제휴를 요청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2006년 핵심 부품 생산 기술 이전을 원했지만 당연히 거절했죠. 그런 기술을 왜 넘겨주겠습니까? 저는 2013년 한국이 가스터빈 독자 개발 정책을 발표했을 때의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는 아예 기술 제휴를 중단했었죠. 지금도 한국에서는 가스터빈 부품 수입액의 40%를 우리 미쓰비시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강연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스터빈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항공기 제트 엔진에서 파생된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죠.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바로 그때 주차 측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다케다 선생님, 한국에서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초청장 봉투를 받아든 저는 놀랐습니다. 발신처가 두산에너빌리티였거든요.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 현황을 직접 보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초청장 내용을 읽으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뭘 보라는 거죠? 조립 공장이라도 구경하라는 건가요? 재미있군요. 그들이 뭘 보여주려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초청장을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았죠. 수락하겠습니다.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네요. 다음 주에 한국으로 떠날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어떤 한계를 드러낼지 궁금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월의 서울은 아직 쌀쌀했지만 공항 안은 활기차 보였어요. 입국장에서 나오니 다케다 사토루라고 적힌 팻말을 든 여성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30대 후반쯤 되는 분이었죠. 다케다 선생님이시죠?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개발팀장 이수진입니다. 그녀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이수진 팀장이 준비한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대충 훑어보며 말했죠. 그런데 이수진 씨, 솔직히 말해서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온 것은 아닙니다. 가스터빈 조립 공장 정도는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수진 팀장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단순 조립이 아닙니다.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계요? 이수진 씨, 가스터빈 설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터빈 블레이드 하나 만드는데도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한데 내일 안산 열병합 발전소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국산 가스터빈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거든요. 이수진 팀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죠. 실제 가동이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조금 놀랐거든요. 가스터빈을 실제로 발전소에서 돌리고 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수진 씨, 왜 저를 초청하신 건가요? 일본 기술자를 불러서 뭘 증명하려는 겁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니 이수진 팀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버지는 30년간 발전소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2015년 외산 가스터빈 부품 고장으로 큰 사고가 났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부품 교체를 위해 3개월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사이 발전소는 멈춰섰고 아버지는 그 책임을 지고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아버지는 그 일 이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죠. 임종 전에 하신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 기술로 만든 심장으로 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였습니다. 이수진 팀장이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스터빈 개발팀에 들어왔어요. 더 이상 부품을 기다리는 나라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잠시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일 보시게 될 가스터빈은 저희가 7년간 개발한 결과물입니다. 부품 하나하나, 블레이드 하나하나 모두 한국에서 설계하고 제작했어요.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물론 선생님 같은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만의 심장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죠. 저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가스터빈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기존 기술을 베낀 수준일까요? 내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씨, 혹시 실망하실 준비는 되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의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수진 팀장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녀의 목소리에서 두려움보다는 확신이 느껴졌어요. 호텔에 도착하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과연 내일 뭘 보게 될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궁금해졌어요. 정말 한국이 가스터빈을 만들었다면 어떤 수준일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수진 팀장과 함께 안산 열병합발전소로 향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그녀가 설명하더군요. 오늘 보시게 될 가스터빈은 270메가와트급 H급 모델입니다. 2019년 개발 완료 후 김포열병합발전소에서 8,000시간 실증을 마쳤고 현재 이곳에서 상업운전 중이에요. 저는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는 일이죠. 발전소에 도착하니 고석진이라는 68세 정도의 남성이 마중 나왔습니다. 전 남동발전 정비기술자였다가 현재는 이곳 운영법인 대표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일본에서 오신 전문가님이시군요. 저희 국산 가스터빈을 직접 보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석진 대표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터빈하우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가스터빈이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20톤의 로터가 분당 3,600회전으로 돌아가는 소리였죠. 이게 바로 저희가 개발한 가스터빈입니다. 이수진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터빈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로터 블레이드의 형상, 연소기의 구조, 냉각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죠. 이 블레이드 형상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일본 기술과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떠세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고석진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정교하네요. 이 블레이드는 정말 한국에서 설계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저희 설계팀이 7년간 개발한 결과물이에요. 이수진 팀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터빈 입구 온도는 1680도까지 견딜 수 있고 블레이드 냉각 시스템도 독자 개발했습니다. 저는 제어실로 이동해서 운전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효율, 배기가스 온도, 진동 수치 모든 것이 정상 범위였어요. 가동한 지 얼마나 됐나요? 실증 기간 포함해서 총 1만 시간 정도 됩니다.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운전되고 있어요. 고석진 대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터빈을 한 바퀴 더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인정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부품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주요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핵심을 찔러보니 이수진 팀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소재를 수입했지만 현재는 국산화율이 85% 이상입니다.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85%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성능은 어떤가요? 설계 사양대로 나오고 있나요? 네, 복합 발전 효율 60.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에요. 고석진 대표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비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보다 안정적이었어요. 큰 고장 없이 정기 점검만으로 운전되고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습니다. 특히 블레이드 설계나 냉각 시스템은 상당한 수준이에요. 이수진 팀장과 고석진 대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진짜 경쟁력은 장기 운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저는 균형을 맞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네요. 한국이 정말 가스터빈을 만들었군요. 발전소를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예상과는 달리 한국의 기술 수준이 상당했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죠. 내일은 또 뭘 보여주실 건가요? 제가 물으니 이수진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더 특별한 분을 만나실 거예요. 아마 선생님께서 놀라실 것 같은데요. 그녀의 말에서 뭔가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과연 내일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이수진 팀장과 함께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전소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제안했거든요. 오늘 보신 가스터빈은 어떠셨나요? 이수진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블레이드 설계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인정할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가스터빈 개발에 매달리신 건가요? 제가 물으니 이수진 팀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핸드폰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사진 속에는 50대 중반쯤 되는 남성이 발전소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는 30년간 발전소 정비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분이셨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2015년 2월이었어요. 대구 지역 복합발전소에서 가스터빈 고온 부품의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수진 팀장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문제는 그 부품이 외산 제품이었다는 겁니다. 교체용 부품을 주문했는데 제조사에서 3개월이 걸린다고 했어요. 3개월이나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긴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 부품은 특수 주문 제작이었거든요. 게다가 제조사 사정으로 납기가 더 지연됐습니다. 그녀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사이 발전소는 계속 멈춰 있었어요.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죠. 저는 그 상황을 상상해봤습니다. 발전소 책임자로서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 책임을 지고 현장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죠. 이수진 팀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일 이후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우울증이 심해지고 밤마다 잠을 못 이루셨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건가요? 네, 스트레스성 위장 질환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군요. 그녀가 사진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만든 심장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그 말에 뭔가 묵직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스터빈 개발팀에 지원했어요. 원래는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아버지 일 이후 전과했죠. 쉽지 않았을 텐데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가스터빈 기술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웠거든요. 이수진 팀장이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부품을 기다리며 발전소가 멈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상처가 이렇게 큰 동력이 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아버지는 작년 5월에 돌아가셨어요. 위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그때 가스터빈 개발은 어느 정도 진척됐나요? 막 실증 단계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못 보여드렸죠. 이수진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종 직전에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진아, 꼭 해라. 우리 기술로 만든 심장으로 전기를 만드는 그날을 보고 싶었는데라고 하셨죠. 카페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을 꼭 이뤄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저희 가스터빈을 인정해 주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아버지께서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수진 팀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가스터빈 개발이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의 상처와 의지, 그리고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죠. 이수진 씨,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실 분도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계세요. 아마 선생님께서 더 놀라실 거예요. 그녀의 말에서 내일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과연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안산 열병합 발전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석진 대표와 단독 면담을 하기로 했거든요. 어제 투어는 어떠셨습니까? 고석진 대표가 사무실로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국산 가스터빈을 고집하시는 건가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혹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2018년에 있었던 미쓰비시 계열사 품질 데이터 조작을 아시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고석진 대표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동발전에서 미쓰비시 제품 가스터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정기 점검 때 부품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미쓰비시 측에서 속여서 판매한 거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 바람에 터빈이 갑자기 멈춰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름 전력 피크 시기였는데 발전소 2기가 동시에 정지된 거였어요. 전력 공급 차질로 공장들이 가동을 멈춰야 했고 손실이 수백억 원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더 화가 난 건 미쓰비시 측의 대응이었어요. 처음엔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했죠. 고석진 대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소송을 해서 겨우 일부 배상을 받았지만 그 사이 입은 피해와 신뢰 손실은 돌이킬 수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같은 회사 출신으로서 부끄러웠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이죠. 고석진 대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일 이후 국산 가스터빈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퇴직하고 이 회사 대표가 된 것도 그 때문이었죠. 두산에너빌리티와 협력하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이수진 팀장을 비롯한 개발진들의 열정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개발 과정에서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기술 자료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특히 1680도 온도를 견뎌내는 고온 부품 제작이 가장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우리만의 심장을 갖게 된 거죠. 고석진 대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본 가스터빈이 지금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외산 부품 고장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쓰비시 부품 사건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380메가와트급 후속 모델도 개발 중이고 수소 연료 대응 기술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대비해 기존 가스터빈을 개조해서 수소 30% 혼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어요. 선생님, 이제 저희는 부품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심장으로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의 말에서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미쓰비시 같은 회사들도 이제 한국을 경쟁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뭔가 서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한국이 가스터빈 시장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내일은 실제 실증 시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석진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이수진 팀장과 고석진 대표와 함께 발전소 중앙 제어실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실증 시험을 보여준다고 했거든요. 제어실 안은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여러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가스터빈의 실시간 운전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죠. 오늘은 부하 변동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이수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전력 수요 급증 상황을 가정해서 출력을 270메가와트에서 380메가와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시험이었어요.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부하 변동 시험은 가스터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였거든요. 특히 급격한 출력 변화에 터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이 핵심이었죠.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운전원이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서 출력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70메가와트에서 300메가와트, 330메가와트 순으로 단계적으로 증가했죠. 처음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터빈 회전수, 배기 온도, 진동 수치 모두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출력이 350메가와트를 넘어서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터빈 베어링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온도가 위험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빨간 경고 표시가 나타났어요. 저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정지하세요. 지금 당장 출력을 줄여야 합니다. 베어링 온도가 임계치를 넘으면 터빈 전체가 손상될 수 있었거든요. 40년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정지하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 이수진 팀장은 침착했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이건 냉각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이에요. 백업 시스템이라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네, 저희가 독자 개발한 이중 냉각 시스템입니다. 1차 냉각이 한계에 도달하면 2차 냉각이 자동으로 작동해요. 이수진 팀장이 설명하는 동안 실제로 베어링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경고음도 멈췄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로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일본 가스터빈에서도 보기 힘든 고도의 안전 설계였어요. 출력을 계속 올려보겠습니다. 운전원이 다시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360메가와트, 370메가와트를 거쳐 마침내 380메가와트에 도달했어요.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터빈이 목표 출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진동도 허용 범위 내였고 배기 온도도 설계 사양을 만족했어요. 복합 발전 효율이 6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석진 대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61.5%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이었거든요. 우리 미쓰비시 가스터빈도 이 정도 효율을 내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런 효율이 가능한가요? 제가 물으니 이수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연소기 개선과 터빈 블레이드 최적화, 그리고 열회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달성했다고 했어요. 시험은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터빈은 안정적으로 최고 출력을 유지했어요.
중간에 몇 번 더 경고음이 울렸지만 매번 백업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죠. 시험을 마치겠습니다. 운전원이 출력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380메가와트에서 270메가와트로 되돌아가는 과정도 매우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시험 결과를 보며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세계 수준의 가스터빈을 만들어낸 것 같았거든요. 특히 이중 냉각 시스템은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이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고석진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냉각 시스템 설계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기 내구성은 어떤가요? 이런 고효율 운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수진 팀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제어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이 정말 우리를 위협할 수준에 도달했을까요? 오늘 본 것만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내일은 마지막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또 어떤 놀라운 것을 보게 될까요? 마지막 날 오후,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에서 공식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수진 팀장과 고석진 대표, 그리고 개발팀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기대감이 흘렀습니다. 저에게 3일간의 방문 소감을 들려달라고 요청했거든요.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스터빈 조립 공장이나 기존 기술을 모방한 수준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수진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안산 발전소에서 본 가스터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320톤의 거대한 로터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돌아가던 모습, 1680도의 초고온을 견뎌내는 블레이드들, 그리고 61.5%라는 놀라운 효율까지. 이 모든 것이 7년간의 치열한 연구 결과였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었군요. 제가 말하니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쓰비시에서 40년간 가스터빈을 만들면서도 보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절실함이었어요. 저는 고석진 대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쓰비시 부품 사건으로 인한 그의 상처, 그리고 그것이 국산화에 대한 의지로 승화된 과정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기술을 팔았지만 여러분들은 기술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수진 팀장의 아버지 이야기도 생각났습니다. 외산 부품 고장으로 인한 사고, 그 책임을 지고 현장을 떠나야 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가스터빈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죠. 특히 이중 냉각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설계였어요. 저는 어제 본 실증 시험을 떠올렸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을 때 즉시 정지하라고 했던 제 반응과 달리 한국 엔지니어들은 침착하게 백업 시스템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죠. 더 놀라운 건 여러분들의 미래 비전입니다. 수소 혼소 기술 380메가와트급 후속 모델 개발까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더군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밝아졌습니다. 개발팀원들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미쓰비시도 방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술을 얕보고 조롱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수진 팀장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이수진 팀장님, 아버님께서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이수진 팀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석진 대표님, 미쓰비시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텐데 그 아픔을 이렇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신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고석진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개발팀 여러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현실로 만들어내신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이 정말 가스터빈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앞으로 경쟁자가 되겠지만 좋은 경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니 이수진 팀장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들의 열정과 기술력이라면 머지않아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 같았죠. 과연 일본으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한국을 더 이상 얕볼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인천공항에서 도쿄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지난 4일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고도에 도달하자 저는 핸드폰을 꺼내 손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12살인 유이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한국 어땠어요? 유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손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유이야, 할아버지가 정말 놀라운 걸 봤단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뭘 보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기계를 만들었더구나. 할아버지도 40년간 같은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만든 건 정말 특별했어. 유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아버지보다 더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기술적으로는 비슷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들에게는 할아버지에게 없던 것이 있었단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수진 팀장의 아버지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외산 부품 고장으로 인한 사고, 그 책임을 지고 현장을 떠나야 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그게 뭔데요? 간절함이야. 꼭 필요해서 만든 거와 그냥 만든 거는 다르거든. 고석진 대표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미쓰비시 부품 사건으로 인한 상처, 그리고 그것을 국산화 의지로 승화시킨 과정.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가스터빈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죠. 한국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나라였단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어. 가스터빈이라는 건 정말 만들기 어려운 거거든. 할아버지도 평생을 걸려서 배운 기술이야. 유이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7년 만에 해냈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안산 발전소에서 본 가스터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320톤의 거대한 로터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돌아가던 모습, 1680도의 초고온을 견뎌내는 블레이드들.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어제 본 실증 시험도 생각났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을 때 저는 즉시 정지하라고 했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침착하게 백업 시스템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죠. 더 중요한 건 그들만의 방식을 찾았다는 거야. 기존 기술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을 개발했어. 할아버지도 배울 게 있었다는 거예요? 유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래, 많이 배웠어. 기술이라는 게 경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단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바다 위를 날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40년간 같은 방식으로 기계를 만들었어.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방식을 찾았지. 이중 냉각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설계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사과했다는 거예요? 맞아. 처음엔 그들을 무시했거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한국 기술을 조롱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직접 보니까 정말 대단했어. 할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창의적으로 생각했더구나. 그럼 이제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유이의 솔직한 질문에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야. 비행기가 일본 상공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에 손녀를 보며 말했어요. 유이야, 할아버지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거야. 네, 할아버지.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만큼 똑똑하고 열심히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착륙 준비 신호가 켜졌습니다.
저는 영상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상공에서 내려다본 일본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한국의 가스터빈이 보여준 것처럼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죠. 멀리 안산 열병합 발전소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연기는 한국이 이제 자신들만의 심장으로 전기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대한민국, 이제는 심장도 스스로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